영국 코츠월드 시장가. 저긴 뭔데 저렇게 사람들이 바글거려? 작은 구멍가게 하나 있던 자리였는데 새로 생긴 대형마트에 입점했다더니 다른 가게가 생긴 건가? 뭐? 그때 그 슈퍼마켓인데 한국에서 온 딸이 뭐 어쨌다고? 세상에나. 뭔 일이래? 이곳에는 사람들로 북적이는 자그마한 동네 구멍가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는 사람들로 북적이는 가운데에서도 그 주변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곳의 가족들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수군대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한때는 후레자식 소리까지 들었던 막내딸에 대한 이야기들로 온 동네 사람들이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합니다. 도대체 그곳의 가족들에게는 무슨 사연이 있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 코츠월드라는 시골 동네에서 작은 슈퍼마켓을 운영 중인 앨리스 파커입니다. 오늘 제가 많은 분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야기는 다름 아닌 저의 막내딸과 한국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저희 집안은 대대로 이 동네에서 슈퍼마켓을 운영하던 집안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네에서도 나름대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하기도 했죠. 그런데 참 이상한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보통 이런 식의 가업을 대대로 물려받는 집안은 어느 정도 경제적인 부유함을 누리는 집안들이 많았는데 우리 집안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대대로 가난을 대물림받았다고 할 정도로 생활고에 시달리는 시기가 많았죠. 저는 부모님으로부터 슈퍼마켓을 물려받기 이전부터 이러한 부분들이 아주 불만이었습니다. 먹고 싶은 거, 갖고 싶은 거 하나 제대로 가지지 못하면서 자랐기에 그런 쪽으로 욕구 불만이 가득했었죠. 그래서인지 제가 슈퍼마켓을 물려받은 이후부터는 기존의 영업 방식을 완전히 바꾸게 되었고 매출을 증진하기 위해서 가진 노력을 다했죠. 성과는 어느 정도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 사랑하는 남편도 만나게 되었고 두 딸아이의 엄마가 되었으니까요. 하지만 두 딸아이들이 어느 정도 성장을 한 요즘에는 큰 고민거리가 생기게 되었죠. 가업으로 운영하던 슈퍼마켓의 매출은 날이 갈수록 줄어들었고 이제 대학생이 된 막내딸은 그놈의 한국으로 유학을 보내달라고 아주 난리가 아니거든요. 남편의 월급으로 그나마 생활은 하고 있었지만 제가 운영하는 슈퍼마켓의 매출은 유지비도 겨우 납부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럼에도 시간이 지나면 좀 나아지겠지. 경기가 회복되면 나아질 거야. 감염병 유행만 지나가면 괜찮을 거야. 이런 식으로 지금의 상황을 나태하게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우리 동네에는 아주머니들 사이에서는 이슈거리가 하나 생겼는지 시끌시끌했습니다. 그 내용을 알게 된 저는 남의 일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안색이 새파랗게 질려버리고 말았죠. 아니 글쎄, 이쪽에 대형마트가 생긴다나 봐. 이쪽에 장사하는 사람들만 쪽박 차는 거지 뭐. 우리 같은 직장인들이야 되려 잘된 거지 안 그래? 아무래도 대형마트니까 종류도 많고 저렴할 거 아냐. 그 소식을 알게 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소문의 대형마트는 금세 생겨났습니다. 어쩜 그리 공사를 빨리 하는지 눈 깜짝할 새에 개업한다고 전단지를 돌리고 있더군요. 그리고 우려하던 그 일이 실제로 현실화되고 말았습니다. 대형마트가 개업하고 난 이후부터 약속이나 한 듯 우리 슈퍼마켓은 손님들의 발길이 뚝 끊기고 말았죠. 우리 집안 가업도 내 세대에서부터 끊기는 건가? 돌아가신 부모님과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알게 되면 아주 난리가 났을 텐데. 그 누구보다 가게 운영에 열심이었던 저는 줄어들다 못해 거의 사라져가는 영업 매출 장부를 들여다보며 한숨을 쉴 수밖에 없었죠.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자유경쟁 사회에서 돈 많은 기업들이 대형마트를 설립한다는데 저 혼자서 길에 나서 시위를 할 수도 없는 노릇이니까요. 현실적으로 저는 가족을 보살펴야 했고 먹여 살려야 했기에 그런 일은 마음 한켠에만 있는 판타지와 같은 일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동네에 있는 작은 슈퍼마켓이라는 업종 자체가 이제는 없어지고 있는 추세라고 생각했습니다. 세상이 변해가고 있는 탓이라고 말이죠. 만약 정말로 내 손으로 가업으로 이어받은 이 슈퍼마켓을 폐업하게 되는 날이 오더라도 그건 제 잘못이 아니라고 자기 합리화를 할 뿐이었습니다. 그 와중에 최근 들어 한국 유학을 보내달라는 막내딸 때문에 머리가 지끈거릴 정도입니다. 생계를 위협받는 상황의 유학이라니. 게다가 한국에서 뭘 그렇게 배울 게 있다고 비싼 돈을 주고 유학까지 가겠다는 건지. 그런 막내딸이 한심하고 답답했죠. 그런 일이 생길 줄 누가 알았겠나요? 아무튼 저는 그 당시에 막내딸의 한국 유학 떼쓰기부터 시작해서 대형마트가 생김으로 인해서 생겨난 생계의 위협에 엄청난 압박감과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그렇게 위험한 선택을 하게 되었는지도 몰랐죠. 당장의 수중에 돈이 부족하니까 사람의 판단력이 조금씩 흐려지는 모양입니다. 저는 과감하게 은행에서 대출을 받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대출금을 이용하여 고작 사용했다고 하는 곳이 막내딸의 한국 유학과 생활비로 사용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참으로 그 당시에는 어리석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결과적으로 모든 선택이 어리석은 선택이 된 것은 아니었지만요. 저는 그렇게 막내딸을 한국으로 유학을 보냈고 남은 대출금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속해서 고민했습니다. 지금 상태로 대출금을 이용해 생활비로 사용을 지속한다면 언젠가는 대출금마저 다 탕진하게 되어 걷잡을 수 없는 상황까지 가게 될 것이라는 것을 직감했죠. 그러다가 절호의 찬스로 보이는 기회를 찾아내었습니다. 그건 바로 대형마트에 입점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이었어요. 대형마트에는 제3의 판매업소들의 입점 비용을 받고 마트 내부에서 장사를 할 수 있게 해주는 시스템이 존재했습니다. 저는 그러한 시스템의 존재를 알게 되었고 경쟁이 높은 대형마트 내부 입점 자리가 아직 비어있는 곳이 한 자리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사실은 그 한 자리마저도 비어있는 것은 아니었고 원래 입점을 하려고 했던 사람이 작은 문제로 입점이 늦어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그러한 상황을 기회로 삼았고 곧바로 대형마트의 운영진과 협상에 돌입했죠. 결국 저는 기존에 입점하기로 되어 있던 사람을 제치고 웃돈을 더 얹어서 그 자리에 입점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러한 행위가 양심에 찔리기도 했습니다. 누군가는 이곳에 들어오기 위해 최선을 다했을 것이고 그것에 어떠한 문제가 생겨 틈이 난 곳에 제가 비집고 들어가려고 했던 것이니까요. 누군가는 타인에게 못할 짓을 하는 게 아니냐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자유경쟁 사회라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결국 그런 마인드는 우리를 도태시키죠.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는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게 맞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렇게 조용히 모든 것이 순조롭게 흘러가는 듯 했습니다. 저의 신경을 거슬리게 만드는 그 종이 쪼가리가 도착하기 전까지는 말이죠. 대형 마트 입점을 위해서 준비해야 할 것들은 아주 많았습니다. 먼저 제가 운영하는 동네 슈퍼마켓을 정리하는 일부터 시작해서 서류적인 절차들까지 모든 복잡한 일들을 하나씩 해결해 나가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에게 내용 증명이 도착했죠. 누군가가 저에게 법적인 불만을 통지하는 서류였습니다. 이러한 문서들은 일반적으로 수신인이 피수신인에게 무언가를 침해당했다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통지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권리를 보호하겠다는 의도를 나타내는 그러한 문서이죠. 그 문서에는 제가 합법적이지 않은 절차로 인하여 자신의 권리를 침해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제가 대형마트에 입점하는 그 자리에 원래 입점자가 저에게 고소를 진행하겠다며 통지를 해왔던 것입니다. 내용 증명이라는 것을 받아보신 분들은 아마도 저의 심정을 아시겠지만 저처럼 살면서 죄 한 번 짓지 않고 깨끗하게 살아온 일반적인 시민들은 정말 엄청난 압박감과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마치 제가 큰 죄를 지은 듯한 느낌을 받거든요. 그래서 여기저기 알아보니 실제로 제가 해당 대형마트에 입점하기 위해서 했던 절차들이 불법 행위는 아니었지만 보는 관점에 따라서 원래 입점자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볼 수도 있어서 여차하면 소송을 통해 패소하게 되면 큰 돈을 물어내야 할지도 모른다고 했죠. 결국 저는 이 사실을 대형마트 쪽에 알려서 조언을 구했습니다. 대형마트 쪽에서도 사실은 일을 진행하던 주최 측이기 때문에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는 입장이라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주더군요. 그리고 결국 우리 모두는 누구 하나 예측하기 힘들었던 특이하고 이상한 방식으로 마무리가 되어버렸습니다. 대형마트 측의 중재로 인해 해당 가게 입점 자리에 원래 입점하려고 했던 입점자와 제가 딱 정확하게 절반을 나눠서 같이 입점하기로 결정이 되었죠. 평수가 절반으로 줄어들기는 했지만 원래 기존 평수 자체가 넓어서 장사하지 못할 정도는 아니었기에 이것으로 만족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들은 다시 평화를 찾는 듯했죠. 그런 일들이 생기기 전까지는 말이에요. 서로 얼굴을 붉히며 만나게 된 사이기는 했지만 일이 나름대로 원만하게 협의가 되어 각자의 가게 개점 준비를 위해 바쁘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각자 가게를 개점하고 나서야 서서히 그런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죠. 그쪽에서 저에게 갖은 이유로 시비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선을 넘어서 우리 쪽으로 넘어왔다는 둥, 그쪽에 들어가는 손님이 우리 쪽 매장에 쓰레기를 버렸다는 둥.
정말 사소한 것부터 시작해서 말도 안 되는 엉터리 같은 이유를 들면서 시비를 걸었던 것입니다. 아마도 그 사람은 원래 자기가 이곳에 독점을 했어야 하는 사람인데 저 때문에 절반밖에 사용을 하지 못하는 것에 시간이 지날수록 분통이 터졌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그런 터무니없는 일들로 저에게 시비를 걸지는 않았을 테니까요. 결국 그런 식으로 시비를 걸어오는 상대방 때문에 저 또한 인내심의 한계를 느꼈습니다. 먼저 잠자는 사자의 코털을 건드린 것은 상대방이었어요. 저는 그때부터 저 옆쪽에 있는 가시 같은 존재를 쫓아버리려고 작정했습니다. 이 상태로는 장사를 하는 게 아니라 저 인간과 싸우기 위해 출근을 하는 듯 했을 정도였기에 둘 중 하나는 이곳에서 나가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고민을 해보아도 저 가게를 퇴점시키기 위한 빌미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 와중에도 우리는 하루에도 몇 번씩이나 서로에게 으르렁거리며 시비를 걸고 걸렸습니다. 저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빌미가 없다면 만들어서라도 저 가게를 쫓아버려야겠다고 작정했죠. 그래서 저는 그것을 실행에 옮기고 말았습니다. 허위 사실을 유포했고 그러한 소문은 생각보다 빨리 퍼져나갔죠. 그런데 문제는 그 소문의 근원지가 저라는 사실을 대형마트 측에서 알게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저는 그대로 대형마트에서 퇴거 조치를 당하고 말았죠. 참으로 어리석은 행동들이었습니다. 어쩌다가 제가 이런 지경까지 되어버렸나 싶을 정도로 자괴감이 들기도 했어요. 저는 그저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보호하기 위해서 이곳에 입점하려고 했던 것뿐이었는데 어쩌다 보니 일이 이렇게까지 커져버렸죠. 졸지에 저는 그곳에서 쫓겨나서 아주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다시 원래의 자그마한 동네 슈퍼마켓 자리로 돌아갔는데 대출금을 대부분 대형마트에서 가게를 입점하느라 날려버려서 남은 돈도 없었습니다. 이대로면 한국으로 유학간 막내딸의 유학비도 더는 보내주지 못할 지경이었습니다. 아직 철부지인 막내딸이었지만 그래도 똑똑하고 책임감 있는 사랑스러운 아이였습니다. 그런 아이에게 이 엄마가 돈이 없어서 굶어 죽게 생겼으니 당장 이곳으로 귀국하거라 라는 말을 꺼내기가 몹시 어렵더군요. 하지만 저는 딸에게 이러한 우리 집안의 사정에 대해서 알려야만 하는 의무가 있었습니다. 결국 딸은 한국에서 다시 영국으로 단 1년이라는 유학기간을 마치고 돌아와야만 했죠. 처음에는 딸의 입이 삐쭉 튀어나와서 기한보다 일찍 복귀하게 된 것에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엄마도 참, 그런 일이 있으면 다급하게 말해줄 것이 아니라 미리미리 이야기해주면 좋잖아. 나도 준비해야 하는데. 한국 생활을 하다가 여기로 돌아오니까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야. 내가 여태까지 이런 곳에서 어떻게 살았던 거지? 한국에 있는 친구들에게 제대로 이별 인사도 하지 못했어. 그나저나 엄마, 요즘 장사 안 된다고 했지? 나한테 좋은 아이디어가 있는데 말이야. 딸은 그런 불만을 표시하면서도 우리 집안이 망하게 생겼다는 것을 제대로 자각하고 있었던 것인지 생전하지 않던 슈퍼마켓 운영에 대해서 걱정하더군요. 한국 유학을 다녀오더니 입만 열면 한국 타령에 아주 노이로제가 걸릴 지경이었습니다. 심지어 자기한테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고 해서 유심히 들어줬더니 글쎄 한국의 제품들을 수입해서 팔아보자는 게 아니겠습니까? 나 원참 어처구니가 없어서 한참 동안 딸을 물끄러미 쳐다보고 입을 떼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막내딸은 저의 그런 모습을 아랑곳하지 않은 채 아직 정리도 하지 않은 자신의 여행 가방을 열어젖히더니 이리저리 뭔가를 꺼내더군요. 그리고 그날 저는 새로운 인생의 서막을 열었습니다. 그날 막내딸이 저에게 보여준 여러 가지 물건들을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한 저는 서서히 입을 벌렸죠. 아니, 저도 모르게 입이 벌어지더군요. 세상에 이런 제품들이 있다는 사실에 놀랐고 이런 것을 만들 생각을 했다는 그 자체가 경악스러웠습니다. 특히 제가 놀랐던 한국의 제품은 자동으로 치약을 짜주는 아주 특이한 제품이었습니다. 이 제품을 보는 순간 저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죠. 아니, 속으로만 쾌재를 부르는 줄 알았지만 그 속마음이 막내딸 앞에서 튀어나오고 말았습니다. 순간적으로 욕을 해버렸거든요. 여기에는 그게 어떤 욕인지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부끄러운 일이니까요. 딸 앞에서 나도 모르게 욕이 나올 정도로 반해버린 그 제품으로 저는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었습니다. 영국 그 어디에서도 볼 수 없었던 제품을 파는 저의 슈퍼마켓은 소문이 나게 되었고 그 이후로 그 동네의 모든 잡화점이나 슈퍼마켓보다도 많은 매출을 달성하게 되었죠. 이 일에는 저의 사랑스러운 막내딸의 힘이 아주 크게 작용했습니다. 불과 1년 정도밖에 안 되는 한국 유학 기간에
막내딸은 한국어로 소통하는 것을 거의 완벽하게 가능케 했습니다. 그 덕분에 한국의 여러 제품을 소싱하여 수입하는 데 큰 벽을 넘었고 지금의 대박 마켓을 이룩해 낼 수 있었던 것이죠. 심지어 대형마트에 속한 여타 잡화점들보다 더 훌륭한 매출을 이룩해 내고 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한국에 대한 저의 무지를 완벽하게 깨달았고 제대로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관심조차 없었던 한국이라는 나라의 딸과 함께 주기적으로 방문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저는 왜 이곳에는 기발하고 독특한 아이디어 제품들이 넘쳐나는지 알 수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한국인이라는 인종의 특성상 지능이 매우 높은 민족이었고 워낙 교육에 대한 열의가 넘쳐나는 민족이라 배움에 대한 거부감이 전혀 없는 민족이 한국인이었죠. 그리고 한국인들은 늘 타인에게 친절을 베풀려고 하고 배려하는 특성이 있었습니다. 한국에 있는 여러 장애인을 위한 복지시설이나 시스템, 그리고 노약자나 임산부에 대한 배려 시스템들이 이를 방증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한국인들은 자연스럽게 이러한 타인의 불편함에 집중했고 그 결과 아주 기발하고 독특한 미친 제품들이 쏟아져 나오는 결과가 돼버린 것입니다. 저와 막내딸은 한국을 여행하는 것을 어떤 하나의 힐링으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국어를 배우기 위해 딸에게 어떻게 하면 그렇게 빨리 한국어를 익힐 수 있는지 비법을 물어보기도 했죠. 엄마는 안 돼. 내가 쓰는 그 비법을 쓰면 엄마는 아마도 가정을 잃게 될 거야. 나만 할 수 있는 거라고. 그게 대체 뭐냐고? 남자친구를 사귀면 돼. 한국인 남자친구. 그럼 엄청나게 빨리 한국어가 늘더라고. 뭐? 엄마도 사귄다고? 미쳤나봐. 아빠한테 다 일러 바친다.